물을 잔잔하게 떠놨다가 그 물결의 모양을 관찰한다. 이게 수면, 물 표면이라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뭐 두 가지 다 똑같이 쓸 수 있는데, 우리 수면파라 그러면은 또 이제 사람이 자는 동안에 나오는 뇌파 뭐 이런 뜻도 있어가지고 말이 헷갈릴까봐 나는 물결파라는 말을 보통 씁니다. 물을 담아 놓은 다음에 그걸 지금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고요. 수면파, 물결파가 이와 같이 파면을 형성했다라고 한다면, 파면이 이렇게 형성됐다라는 거는 보통은 여기에서 찰랑찰랑 거리는 모습이 쭉 진행하고 있을 때 현재 이 굴곡진 모습 중에서 튀어나온 부분, 마루 부분들이 여기다라고 해서 이걸 봤을 때 마치 등고선처럼 내려다본 상태에서 여기가 산 정상이고 마루이고 여기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하는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파면의 분석하는 그 전체적인 파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파면, 특히 파면 얘기할 때는 마루선을 그려주는 게 보통인데, 마루선, 마루면에서 또 다른 마루면까지,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가 되니까 요만큼의 바로 보이는 그 거리가 해당하는 지금 만들어 놓은 물결파, 수면파의 파장, 람다 미터가 되겠다라고 해야지 되겠고, 그렇게 해서 파면의 모습을 보면 간격이 파장이다 라고 몇 미터인지 측정하면서 파면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실제 그 파동이 전파되는 것은 파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지금 딱 요 모양에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요렇게 파동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진행이 저쪽으로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그랬을 때 역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도 하고 화살표로도 표시도 해놨는데, 여기에 X축이라고 하는 진행하는 방향으로 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A라는 지점, B라는 지점이라는 두 곳을 찾아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부표를 띄워놓거나 뭐 여기 자체를 관찰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그래프를 또 하나 보여주는데, 지금 여기에서 가로축은 시간이 몇 초 지났느냐, 세로축은 2y0부터 마이너스 2y0까지 뭔가 표시를 해놨는데, 아무튼 그려보면은 요런 식으로 조금 더 그릴까? 뭐 요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진동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요때를 0 시간부터 해서 t0초만큼 경과할 때까지 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요 눈금은 y 못 빼기 뭐냐? y a 빼기 b다 라고 그랬어요. ya 빼기 yb라고 그랬는데 시간에 따라서 한번 뭔가를 나타내 봤는데, 지금 여기 a 지점 b 지점 사이의 간격이 dm만큼이다 라고 그랬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원래 만들어낸 파동에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굴곡이 대강 이럴 것이다는 알지만 그 진폭이 얼마나 크게 작게 요런 마루를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진폭이 y0 뭐 미터, 대충 미터 단위로 나타내거나 뭐 센티미터 나타낼 때도 있지만 y0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다 그랬을 때 다음 중 옳은 것 골라봐라 라고 그랬는데, 지금 요 파장 요 람다 제로미터 라고도 쓰여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A 지점과 B 지점에서의 시간에 따라서 나도 오르락 내리락 하겠다라고 할 때의 그 평형점으로부터의 최고 높이, 최저 깊이를 진폭 YA,
요거를 진폭 YB라고 하자. 그러면은 여기서 발생한 물결파, 수면파가 쭉 진행함에 따라서 지금은 AB 부분, 여기서 일으킨 파동의 영향을 안 받는 모습인데, 이러한 마루선 쭉 진행하면서 파동이 여기를 스쳐 지나가게 되면 A 지점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B 지점도 왔다 갔다 할 건데, 해당 파동의 진폭이 Y0m다 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거를 이제 옆에서 좀 봅시다. 파동들이 오고 있는데 A 지점, B 지점 있을 때 이렇게 물결 파도가 오다가 여기에서 이제 나도 진동해야지, 평형점에서 Y0m 올라갔다가 돌아오고 Y0m 내려갔다 돌아오고 하는 진동을 해야지 하는 나중 모습이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런데 특정 시각에서 얘들의 높이가 어떠냐라는 것을 이제 진폭 Y0m만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는 하지만, 만약에 A, B 지점이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막 거기서 할 때 어긋나게 진동을 할 수도 있고, A, B 지점이 하필이면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도 있겠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떤 특정 시각대 A가 얼마만큼 갔는지 B가 얼마만큼 갔는지, 그때의 차이, 변위의 차이가 얼마? 제로, 마루마루, 또 제로, 골골, 또 제로, 이렇게 나오겠죠. A와 B 지점이 동일하게 진동을 하게 된다면 여기 시간에 대해서 YA 빼기 YB라는 게 그 현재 높이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동일하게 진동한다면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0 해가지고 맨날 가만히 있겠죠. 자, 그런데 쭉 보다 보니까 각 지점은 최대 Y0만큼 올라가든 내려가든 할 수 있는데, 차이로서는 최대 2Y0만큼 차이 나거나 반대로 2Y0만큼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게 Y0만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요게 조금 먼저 올라갔다가 이게 조금 늦게 내려오고 뭐 이런 식이라면은 2Y0라는 차이 값이 안 나오죠. 여러분 다 상상하겠지만, 그러면 이런 차이가 최대한 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얘네들이 올라갔을 때 내려가 있고, 내려오다가 뭐 차이 없을 때도 있고, 차이 없을 때 있잖아. 내려왔을 때 올라와 있고, 이런 식으로 돼야지, 우리 차이가 최대 언젠가 2Y만큼 차이가 날 때가 생기는 건 요거밖에 없겠다. 그렇다는 얘기는 파동이 쭉 진행하다가 A 지점과 B 지점은 그 파동에 의해서 그 지점 둘만 봤을 때에는 반대로 진동하겠다라고 하자는 얘기네. 그러니까 뭐야? A가 마루면 B는 골. 내려가고 올라가다가 둘 다 평형점일 때도 있을 것이고, A가 골이고 B가 마루일 때 A에서 YA에서 YB를 빼면 마이너스 2Y0라고 나오는 식으로 되겠다. 그러니까 요때가 A가 여기, B가 여기 있을 때, 요때가 이제 내려왔을 때 A가 여기 있을 때, B가 여기 있을 때, 다시 이렇게 된 다음에 A가 여기 있을 때, 다시 B가 아래 있을 때의 차이가 요때 또 반복이 되니까, 그래프에서의 이 간격, 마루처럼 보이는 이 간격의 시간이 주기가 될 것이고, 그거나 요거나 똑같으니까 제로부터 t0까지의 시간인 t0라는 시간 자체가 주기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 A지점, B지점의 진폭을 각각 관찰한 다음 진폭의 차이만 조사해서 그렸는데도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겠다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A지점과 B지점의 실제 거리는 D미터만큼 차이 나는데, A, B 지점 사이에서는 마루일 때 골일 때 마루여야지 되는 거니까, 요게 마루이고 요게 골이고 그 다음에 어딘가가 마루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렇다면 D 값은 마루에서 골까지 최단 거리가 되니까 2분의 람다 반파장만큼 떨어진 값이 D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꼭 그러라는 건 없죠. 마루, 골, 마루 다음 골일 수도 있겠다. 그림이 조금 여기가 마루일 때 여기가 골이 있고 여기가 마루가 또 있고 그 다음 골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요만큼이 한 파장, 마루에서 마루까지였어야 되는데 반파장이 더 있으니까 D 값이 파장의 1.5배 2분의 3 람다일 수도 있겠다. 마찬가지로 A부터 B까지의 둘 사이의 거리가 D인 것이 2분의 5람다, 2분의 7람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이 D 값의 후보로서 떠오르기는 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요만큼만 보고도 이런 식으로 뭐 D하고 람다 제로의 관계, 주기는 T0 뭐 그렇겠구나 라는 것들 찾은 다음에 자, 물어보는 것들 확인할게요. 기억, 나에서 T0는 실제 그냥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 라지 T는 현재 이 물결파 수면파의 주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T0가 T겠다. 맞네요 라고 하는 거고 니은 D라는 값은 A, B 사이의 실제 거리는 0.5람다 제로 내가 발생시킨 파동의 파장의 반파장의 또 홀수배겠구나. 이러한 후보들이 나와야만 그래프가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2분의 람다의 1배, 3배, 5배, 7배씩으로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도 또 맞는 말이 되는 거고 A가 수면파의 마루였을 때는 그 순간 B는 수면파의 골에 해당한다. 요게 지금까지 하던 얘기죠. 그래서 다 맞는 말이네. 알고 보니까 그죠? 이게 단순하게 용어에 대해서 그냥 곱하고 뭐 더하고 바로 대답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약간 응용된 상태 이런 그래프도 있어 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물어보는 방법이 또 있을까 했더니 요렇게도 물어볼까 했을 때 전반적인 파동을 분석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상당히 응용이 제법 돼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4번 문제 있네요. 그림 가와 같이 단색광은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굴절해서 진행한다 라고 하면서 그 크기를 바꿔봤다 뭐 이렇게 하는데 자, 관련해서 우리 질문이 많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원래는 이제 복습 겸 해가지고 문제들 풀면서 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몇 가지 문제 보면서 해당하는 부분 관련된 내용 조금만 더 정리합시다. 문제 바로 푸는 거라기보다는 자, 우리는 어떤 파동이 V라는 속도로 전파된다. Vm/s. 진동수 F요 파장은 람다다라고 하면 V는 F람다라는 식이 항상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 F는 또 T분의 1이니까 T분의 람다다라고도 쓸 수 있다고 했으며 빨리 얘기합시다. 그랬는데 V 값은 매질의 상태와 종류에 따라서 아예 결정이 되고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일단 정해져 있어요. 진폭과 진동수 무관하게 여기를 통해서 진동하는 걸 보내볼 거야. 그러면 속도를 이렇게 하세요 라는 건 이미 정해지게 되는 거고 진동수는 내가 이렇게 1초에 몇 번 내가 정한다. 파원에서 마음먹은 대로 만들면 되는 건데 파원에서 결정되고 이후에 불변이다 라고 했었고 람다 값은 둘 결정되면 그때그때 달라진다 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매질이라는 것이 파동의 전파 속도를 결정하니까 어떤 매질이 그 파동을 빠르게 느리게 전파시키는지 매질의 성질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매질은 얘보다 그 파동을 빠르게 전파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걸 소하다라고 얘기하고
느리게, 상대적으로 느리게 전파시키면 밀하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소하다, 밀하다라는 건 밀도하고는 관련 없는 개념이다 라고 했고요. 가끔 밀도하고 관련이 어떻게 하다 보니 있을 때도 있는데 보통은 밀도하고 일단은 관련이 없다라고 해야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어떤 파동을 일으켰는데 그 파동이 잘 가고 있어. 뭐 파면 뭐 이런 식으로 형성되면서 잘 가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지나가던 그 매질하고 다른 매질이 갑자기 여기서 생겨서 두 매질 간 이런 경계면을 형성한다 라고 한다면 그 말 자체가 매질이 달라졌다, 얘가 진행할 속도가 달라졌다 라고 해야지 될 것이고, 그래서 요런 경계면에서 가다가 속도가 달라져야 될 새로운 경계만을 만나면 매질이 바뀌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반사 및 투과가 일어나는데, 투과될 때 들어오던 각도 꺾여서 가는 것을 우리는 굴절 현상이다 라고 했고요. 매질 경계면에 대해서 법선을 그려본 다음에 법선으로부터의 각도 세타1, 법선으로부터 진행 각도 세타2 라는 것을 입사각, 굴절각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랬을 때 매질이 달라졌다, 전파 속도가 달라졌다, V1, V2다 라고 한다면 V1분의 2해도 되고 2분의 1해도 되는데 어차피 그냥 부모 분자 그냥 뒤집으면 되는 거니까 V2분의 V1이 사인 세타, 코사인 아니죠?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이 스넬의 법칙, 굴절 법칙이고, 그리고 그게 또 여기서의 파장 람다 2, 여기 지금 2부터 했으니까 여기서의 파장 람다 2 분의 여기서의 파장 람다 1으로도 표시된다라고 그랬습니다. V2분의 V1이면 람다 2는 람다 1, V1분의 2면 람다 1분의 2 뭐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사인으로 나타낼 때도 1에서의 각도, 2에서의 각도 그대로 쓰면 되는데 사인 값 써야 된다는 것 주의를 해야지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 나온 김에 여러분들 다른 문제도 풀다가 아마 조금씩 다 봤을 건데 이런 것도 있죠. 이것도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이고 그러면 해당 파동의 수직 방향으로 마루선 파면들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도 진행하는 방향 수직으로 파면 마루선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파면 마루선 간격이라는 것이 요게 파장 람다 1, 람다 2 될 거다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해야 되겠고, 그 길이 비도 각도가 크네, 각도가 작네, 간격이 크네, 작네를 따라가야지 되겠다. 그런데 재밌는 어떤 문제들은 이런 것도 나올 때 있습니다. 여기 파면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 여기 파면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랬을 때 이 각도를 알려줘요. 요 각도. 요 각도가 세타 1일까요? 90 마이너스 세타 1일까요? 뭔가 이 각도하고 매질 경계면 법선으로부터 진행하는 방향 사이의 각도하고 뭔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매질 경계면 법선으로부터 진행하는 방향 사이의 각도가 입사각인데, 매질 경계면으로부터 파면 사이의 각도는 이거는 얼마? 요것도 세타 1입니다. 요것도 세타 1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 매질 경계면 자체와 파면 사이의 각도 요거 그냥 세타 2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여기가 매질 경계면이야. 법선은 이렇게 생겼어. 진행을 이렇게 해. 각도 이렇게 재서
스넬의 법칙 공식에다가 넣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와 같은 경우에 파면을 그려주고 매질 경계면 사이의 각도 자체의 각을 가지고도 이게 또 그 입사각이구나, 굴절각이구나, 여기다가 세타 1, 2 자리에 쓰면 되는구나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매질이 있는데 매질이 바뀌었어. 이게 물결파일 수도 있고 빛일 수도 있어요. 소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매질이 하나가 더 있어. 여기 매질 1, 매질 2, 매질 3, 여기 매질 4 막 이런 애들이 있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빛을 쐈더니 빛이 이렇게 가다가 요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요렇게 가다가 막 이래요. 그렇다라고 그랬을 때 여러 개의 매질이 있을 때 그 매질 경계면이 모두 나란할 때는 여기에서 1, 2 매질 사이의 법선 그로부터의 각도 세타 1, 요거 세타 2 한다면 2, 3 매질 사이의 요 법선 요 각도는 세타 2 그대로 나올 거고 요 각도가 세타 3 이렇게 정의하자. 3, 4 사이의 경계면 법선에 대해서는 세타 3면 이것도 세타 3겠네요. 이것도 세타 4라고 정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1, 2 사이, 2, 3 사이, 3, 4 사이에서 앞에 썼던 굴절 법칙을 또 쓸 수 있겠습니다. 굴절 법칙 써보면 이 파동이 1, 2, 3, 4에서 지나가는 진행 속도, 전파 속도가 V1, 2, 3, 4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1에서 2로 갈 때 1분의 2, V1분의 V2는 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2 1분의 2 그 다음 2에서 3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굴절 법칙을 써보면 이번에도 V2분의 3 해봅시다. V2분의 V3는 사인 세타 V2분의 V3 했으니까 세타 2분의 세타 3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3분의 4 나오면은 같은 방식으로 사인 세타 3분의 사인 세타 4 나오겠네요. 각각의 식이 이렇게 3개의 경계면에서 만들어졌는데 좌변끼리 우변끼리 곱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좌변끼리 곱하다가 다 상쇄되고 1분의 4는 좌변끼리 우변끼리 곱하다가 사인 세타 1분의 4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자,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 중간 생략하고 1, 2, 3, 4 거치면서 어떻게 갔다고 하더라도 중간 생략하고 만약에 매질 1하고 매질 4를 직접 붙여놓고 이번에도 1에서는 세타 1의 각도로 경계면으로부터 세타 1의 각도로 넣은 빛은 4에 대해서는 우리끼리는 이렇게 돼야 되니까 세타 4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각도로 뭐 중간 생략해도 요 각도로 또 들어갔다면 아까 전에 요 각도로 또 들어오게 돼 있어 나가게 돼 있어 라고 매질 경계면이 서로 나란한 것들에서 삑삑삑삑 막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거 뽑아서 4 생략, 2 생략 1에서 3으로 갈 때는 세타 1으로 들어가면 세타 3로 또 직접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도 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원 형태의 단면을 가진 어떤 매질이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반원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 중심이 있을 거고요. 중심을 O라고 했을 때 이 반원 형태의 매질은 A라는 물질로 돼 있는데 여기서 요 지점 법선 또는 수선을 그린 다음에
여기를 지나면서 요렇게 가는 여기를 지나면서 요렇게 가는 이런 진행하는 것이 나중에 생겼다라고 한다. 그런데 이 밑에서 뭘 쏜 거냐 하면은 여기다가 어떤 매질을 하나 더 달아놓고 이쪽에서 광선 뭐 이런 거를 적당하게 쏴야지 되는데 여기는 B 매질이고 여기는 C 매질인데요. 광선을 적당히 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넣었더니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은 O를 안 지나. 그래서 다시 이렇게 쓰면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 부분에서 O를 지나도록 하려고 각도가 너무 좀 그러네. 요 정도로 할까요? 요렇게 가도록 이렇게 쐈대요. 다른 데서 쏘면 요래 갔다 이상한 데로 가니까 요 지점을 지나도록 잘 조절해 가지고 이렇게 쐈더니 그게 공기 중에서 B로 진입할 때의 요 각도가 I1이라고 나오고 요 각도가 R이라고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여기서도 적당히 이 수선에 대해서 법선에 대해서 I1 각도로 쏠 건데 그랬더니 이게 막 이런 데 가. 그래가지고 여긴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잘 찾아봤더니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쏘면은 그러면 이렇게 가서 요 O를 지난대네. 그럴 때 여기 법선 각도 재보니까 또 R이야. 요것도 또 I1이야. I2야. 요런 각도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더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비슷해 보이질 않죠, 지금.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미안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요게 I2 나왔을 때 이제 여기 법선이기는 한데 이거를 그냥 쭉 연장을 했더니 요 간격이 D 쭉 연장을 했더니 요 간격이 또 D 이렇게 나왔다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측정 결과가 이와 같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D1, D2 이렇게 비슷하게 만든 게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연장해서 봤더니 D1, D2가 나왔을 때 D1이 더 크다고 했네요. 좀 커 보이나? 요거보다 조금 더 D1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D1, D2 더 크다라는 것까지 정보가 나왔어요. 자, 전체적으로 이러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실험했더니 I1에 대해서 D1, I2에 대해서 D2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물어보는 것들 따라가기 전에 하나하나 일단 확인 한번 해보자. 뭘 먼저 확인하냐면 A와 B 사이의 경계면 법선에 대해서 요 각도가 R인데 요 각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IB라고 하자. 다음 여기서도 AC 사이의 경계면 R에 대한 요거 IC라고 하자. 그러면은 IB하고 IC 중에서는 뭐가 클까요? IB하고 IC 중에는 뭐가 클까요? 뭐가 크겠다? 뭐 이거는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이렇게 볼까요? 지금 여기 덧댄 물체가 덧댄 매질이 모양과 크기는 똑같이 생겼어요. 모양과 크기는 재질만 다르지 모양 크기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요런 삼각형이 보이죠? 요런 삼각형이 보이는데 얘네들이 요 길이는 똑같은 거야. 그런데
D1이 이건데 D2가 요건데 D1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과장해서 하면은 D1이 D2보다 아까 더 컸었으니까 IB, IC 중에는 누가 커야 돼? B가 더 커야 되겠다. 그죠? IB, IC 중에서는 B가 더 큰 각도였어야 되겠다라고 그래야 되겠고, 그래서 IB하고 IC하고 크기가 크고 작고 하는데 굴절각이라고 할 수 있는 R 값은 똑같아. 그러면 B와 A, C와 A의 관계에서는 여기서는 어떻게든 빛이 진행하는 속도가 VA, VB, VC라고 하면은 요 부분에서 봤을 때 V부분의 VA는 V, B분의 VA는 sin IB분의 sin R 요 부분에서 확인해 보면 VC분의 VA는 sin IC분의 sin R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요 각도가 맞춰졌다면 분자가 맞춰졌을 때 IB가 IC보다 크니까 요거보다 sin IB가 sin IC보다 크니까 VB가 VC보다 크겠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용어로서 얘기할 때 VB, VC 중에서는 어떤 게 더 소한 매질이다? BC 중엔 어떤 게 더 소한 매질이다? 상대적으로 B가 더 소한 매질이다 할 수 있겠죠. 처음에 용어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소한 매질 어떤 게 더 빠르겠냐? V 값이 누가 더 크냐? 물어보는 거니까 B가 더 커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 단색광, 빛, 레이저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색광의 파장은 B에서 C에서 어디서 더 크냐라고 해가지고 한 번 더 물어봤네. 일단 요거를 확인했는데 여기에서 쓴 빛들의 파장이 여기서 누가 더 크냐 물어봤는데 똑같은 진동수의 빛을 단색광들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단색광 특정 빛을 여기 쐈는데 여기서가 더 빨라요. 그러면 파장은 어디서 더 길어야 돼? 얘기한 것처럼 진동수가 똑같으니까 파장은 빠른 데에서 또 커야지 되겠다. 길어야 되겠다. 그래서 니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물어보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단색광의 파장은 B에서가 C에서보단 더 크겠다라고 하자. 그죠? 다음 기억 요것도 확인하고 갑시다. 단색광의 속력은 A에서 B에서 어디서 더 크냐 물어봤는데 이거는 요것만 봐도 되죠. 속력 여기서 어디서 더 크겠니? 라 그랬는데 각도 보니까 당연히 IB보다 R이 더 크죠. 그러니까 덥선으로부터 각도가 큰 데가 속력이 더 빠르다. A가 더 소한 B보다 A가 더 소한 매질이다. A에서 B보다 더 빠르게 진행한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1하고 I2 중에서는 무엇이 더 크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I1은 공기에서 B로 C로 진행할 때 입사각이었었는데 여기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이게 페이크죠. A가 여기가 둥그런 거는 요거는 사실 조금 페이크고요. 여기가 이렇게 네모난데요 라고 그랬어도 상관없죠. 요 각도 간의 관계에서는. 그러고 보니 갑자기 뭐가 보여? 공기에서 B 지나서 A로 지나는 모습이 보이고 요것도 보니까 공기에서 B, C 지나서 A로 진행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은 방금 전에 얘기한 거 확인해 보면 공기 B, BA 사이의 경계면이 나란하고 공기 C, CA 사이의 이 경계면이 나란하면은 중간 거
생략해도 중간 거 생략해도 공기에서 A로 직접 진행할 때 I2로 들어왔으면 R로 갈 거야. 공기에서 A로 진행할 때 I1으로 들어왔으면 R로 갈 거야. 뭐요? R이네? 그럼 여기도 똑같아야 되겠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다. 되겠어요? 이렇게 여러 개의 매질이 2개, 3개, 4개, 5개, 100개가 겹쳐져 있어도 한 번 쏴서 이렇게 가는 거 한 번 나왔으면은 경계면들이 나란하기만 하다면 여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뚝 뜯어서 직접 겹쳐놔도 그 각도대로 싹 가겠다라고 하는 일반 정리가 여기서도 성립을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일종의 그런 정리 유도 과정 살펴보는 거 앞에서 정리했으니까 이러한 유형의 문제 그걸 또 응용을 약간 해놨다라고 볼 수 있어서 I1, I2 똑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자. 그렇지만 물론 중간에 뭐가 들어가면은 여기 꺾이는 각도는 이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요 간격 요런 것들은 생기기는 합니다. 그런 건 생기긴 해요. 자, 그래서 약간은 응용된 문제로 여러분들 물어봤던 거 쭉 해결하면서 질문이 많지 않아서 요 정도로 일단은 대답을 했어요. 그래, 우리 수업 시간에 풀어본 문제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재밌는 문제 뭐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안 물어봐서 요 정도로 일단은 정리합시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질문은 235쪽 정도에서 그쳤는데 237쪽 쭉 나가면서 굴절 현상에 대해서 약간 더 자세히 얘기하거나 용어로서 스넬의 법칙, 허위헌세의 원리, 호이겐스의 원리, 하위헌세의 원리, 허위헌세의 원리라고 이제 표기는 책마다 약간 다르게 해요. 그런 게 아무튼 굴절의 법칙의 근거가 되는 원리의 설명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굴절의 법칙의 해석, 뭐 빛의 속력을 굴절률 n값이라는 걸로 표현하는 것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사 현상과 이를 이용해서 광통신, 뭐 그때 쓰이는 클래딩 코어 구조를 가지는 광섬유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었고요.